굿파트너 잘 됐으니까 이제 네. 엄청 통장이 기뻤겠구나.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 글을 썼고 6년이라는 시간 글을 썼고 대체 어느 정도 벌어야 네. 부부싸움을 안 할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에서 정도의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하는 게 재산 분할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몰랐던 일들의 근로소득 이야기. 네, 이제 이혼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분이십니다. 화제의 드라마 굿파트너를 집필하신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이자 작가인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유나 변호사의 일과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변호사님이 이제 세간에 알려진 네. 변호사님의 어떤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통장 그래프는 어땠는지 이 통장 그래프의 세로축이 기쁨과 슬픔입니다. 네. 일단 2009년에 네. 로스쿨을 입학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 로스쿨 때는 이제 뭐 이런 상태였을 거고요. 그렇죠. 계속 돈을 쓰기만 공부만- 하니까 네. 학생 때는 합격하고 입사를 했고 법무법인 입사하고 조금 올랐겠으나 아직 기쁨까지 도달하지 네네, 않았네요. 기쁨까지 도달하지 네. 못했다가 이때 입사가 어쨌든 처음 딱 확정됐을 때 또 공부를 길게 하신 거잖아요. 로스쿨까지 다니신 거면 그때 얼마나 기쁘셨는지 제가 그때 사진이 너무 귀여운데 첫 출근 날 셀카를 남겼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네, 이제 내 자리 생겼다 이런 느낌. 너무 좋다. 기쁨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드디어 제가 입사를.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 한 30군데 이상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도 너무 어리고 사실 제가 이제 회사 대표가 돼 보니까 알겠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대표님들이 날 안 뽑아주나 했는데 저도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변호사 회사에서 별로 선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의뢰인분들을 대해야 하는 저희가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실은 떨어지다가 이때 딱 합격을 했을 때는 사실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공부하면서 뭐 드디어 나도 돈이라는 거를 살면서 처음으로 사실 버는 거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뻤죠. 네. 처음 받은 월급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다 옷 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변호사니까 또 네, 정장이 정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나이가 있어 보이는 옷을 사려다 보니까 좀 더 브랜드도 높이게 되고 사실 전투복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네. 내가 세 보여야 되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고 하니까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몇 년 입으니까. 네. 변호사님도 돈 때문에 조금 비참하거나 네. 그랬던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느끼셨던 순간도 있으셨는지. 이제 죽을 먹으러 갔어요. 한 번 아파서. 네. 근데 전복죽이 있고 특 전복죽이 있잖아요. 근데 특 전복죽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1년 차 때, 변호사 1년 차 때. 진짜 어떤 분은 들으면 진짜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월급 3,400으로 어쨌든 사회생활 시작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들어가는 또 돈도 또 많고 친구들도 야 유나야 너 변호사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어디 경조사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제가 또 많이 내게 많이 내게 되거든요.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사실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서 특 전복죽을 못 시킬 때 그때 조금 안타까웠죠. 일반 전복죽은 사실 그냥 전복 맛만 나잖아요. 네, 향만 나잖아요. 네. 축의금도 맞아. 야 유나 변호사라더니 많이 안 맞아요. 내네 이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또 변호사 전문직의 또 비애도 있네요. 그래서 그 그래프 앞부분을 슬픔으로 네. 그려주셨구나.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제가 2014년쯤 개업을 하게 되고요. 네.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개업할 때 돈 진짜 많이 들죠. 네. 제가 이때 그리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도 결혼, 돈이 많이 개업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네. 같이 하면서 그 굿파트너를 보면은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영업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소개도 없고 단골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업을 하면 의뢰인분들이 그냥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네. 아이도 저는 낳아놓으면 그냥 걔네들이 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알리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개업해서 한 3년, 4년 이 시기는 굉장히 사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회사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를 차리시고 메리지 레드 연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메리지 이렇게 레드 쭉쭉 연재가 오르다가 도움이 되었네요.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했고 개업해서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이것저것 뭐 네이버 지식인 댓글 달기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하셨구나. 뭐, 전문가 댓글 네. 이런 거. 개업 변호사님들이 다 하시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다 했지만 이제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어요. 이제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며느라기라는 인스타 톤이 알죠. 수시 있더라고요. 작가님, 네. 그거 보면서 나도 이혼 사건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이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그래도 짧게나마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설레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이 어떤 작가 직업에 대한 꿈이 이때부터 나오신 거구나. 네. 사실 SNS에 연재하는 것 자체는 뭐 어디 웹툰 페이지에 연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네네. 자체가 수입이 되지는 않잖아요.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수입이 더 좋아지셨는지 첫 인쇄의 기억이 어떠셨는지. 네. 꽤 그래도 출판사에서 냈던 책 중에서 잘 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책으로 돈 벌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책을 내지만 그 인쇄가 예를 들어서 책이 18,000원짜리 책을 팔면은 1,800원 돌아오는 네. 거잖아요. 웬만하면 10%라서. 네. 그쵸. 대신 내가 책을 낸 저자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네. 좀 생기지 않나요? 네, 자부심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책은 또 계속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그걸 보고 오시는 또 의뢰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좀 파생되는 수입이 또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작가로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서점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책이 나오는 작가라는 게 네. 그래서 첫 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했을 때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 메리지 레드 인스타툰을 이 유키즈 작가님이 보셨는데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혼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 TV에서 막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혼 콘텐츠가 많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유키즈 출연하고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네. 궁금해요. 유키즈 출연 이후로 매우 기뻐지는 그래프를 제가 유키즈에 다녀오니까 많이 의뢰인분들이 늘어서 회사가 조금 확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직원분들도 많아지고 변호사님들도 많아지고 이러면 사실 저희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네. 지출도 커지니까. 네, 같이.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통장을 계속 기쁘게 만들려면은 예전만큼의 노력 가지고는 이제 안 되거든요. 좀 더 노력하게 된 발판으로서 저에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굿파트너 드라마 이야기는 전혀 없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 드라마 작가가 돼서 유키즈에 한번 꼭 다시 나오고 싶다. 그 그런 생각을 이때도 여기서 하셨던 했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나오게 되셨네요. 드라마 작가로서.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1그래프에 이제 우리가 거의 끝에 있었던 현재로 와보면 굿파트너 드라마 제가 저 첫 방송 보고 너무 재밌다고 네네. 막 문자 보냈잖아요. 네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극본을 또 직접 쓰셨잖아요. 좀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극본을 써본 적이 없으셨는데 네. 내가 쓰자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 이어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니까 그냥 본인 경험한 거 써서 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네. 극본도 써본 적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냥 쓰면 잘 써지는 줄 알았어요. 되게 긍정적이시다 항상. 저랑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걱정부터 하거든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근데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좋은 생각부터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약간 신난다 이러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써서 제작사에 보여드리니까 다들 안 되겠다 이런 얼굴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한 3, 4년은
계속 쓰었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고치다 보니까 1, 네. 2부가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드라마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통장이 또 한 번 네. 기뻐지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굿파트너 잘 됐으니까 이제 네. 엄청 통장이 기뻤겠구나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글을 썼고 6년이라는 시간 글을 썼고 뭐 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전혀 아니었지만 네. 초신인의 어떤 회당 얼마 이렇게 아, 개런티가. 네네. 아. 그렇게 통장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시간당으로 돈을 받고 시간이 돈인 직업인데 네. 어쨌든 그 상담하는 시간을 비워둔 채로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막판 사실 1년은 기존 의뢰인분들만 좀 이렇게 신경 써드리고 새로운 사건 수임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사실 병행을 하면 하는데 제가 또 너무 이제 이게 많아지면 네. 글쓰기에 집중도 할 수 없고 해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 대본에 이런 마음이었고 정말 꿈을 쫓는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안 그랬으면은 굿파트너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실 또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또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게 있어야 되듯이. 네. 굿파트너 방영 이후에는 약간 완만하게 좀 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굿파트너 2 집필하실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네. 받으신. 네, 시즌 2는 그래도 제가 이것도 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 네, 이거 두 개를 정말 열심히 갈아 넣어보자. 아,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진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윤아 변호사가 생각하실 때 일할 때 굿파트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일할 때 굿파트너 정말 좀 짜증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드라마도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쓴 거긴 한데 저희 배우자도 그렇고 조금 보고 있으면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괜찮으신가요? 남편분 보고 계실 텐데. 아, 네, 쿨해가지고 아, 네, 괜찮겠죠? 다행이다. 네. 그래서 뭔가 왜 저러지? 막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항상 저를 발전시켰고 그럼 그게 다 의도대로였구나. 사실 굿파트너 딱 처음 시작할 때 장나라 배우가 네. 연기를 하신 그 차은경 변호사가 되게 엄청 짜증나는 상사로 나오잖아요. 네. 말투도 되게 듣다 보면은 나중엔 정이 들었지만 네.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구나. 그럼 그 드라마 굿파트너 속에서 차은경 같은 그런 스타 이혼 전문 변호사 경력이 꽤 긴 걸로 나와요. 네, 17년 차로 17년 차. 나오는데 그럼 17년 차 정도 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봉은 네.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회사마다 너무 달라서 뭐 얼마인지 딱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한 달 1,500에서 2,000 이상 있지 않을까? 2,000 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전? 네, 세전 2,000 안팎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수임료를 시간으로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상담은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기는 하고요. 네. 사건 수임이 되고 나서는 시간당 차지는 하지 않고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임되고 나서도 네네. 상담을 할 때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상담만 받고 수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담료를 지급하고 네. 그렇지 않고 수임이 되고 나면은 착수금이라는 걸 받고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사건이 다 끝나서 이제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재산 분할을 받는다거나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공 보수를 지급받는 그런 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성공 보수는 착수 시작할 때 몇 %다 정해져 있나요? 네. 아니면 시작할 때 이미 정해져 네, 있어요? 정해서 이제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추후에 받는 금액에서 저희 성공 보수를 공제하고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하는 게 재산 분할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양육권을 뭐 우리가 가져왔을 때 얼마를 얼마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럼 정말 건건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제가 제 알고리즘에 그 최은아 변호사님이 되게 많이 떠요.
나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재미있는 쇼츠 중에 하나가 대체 어느 정도 벌어야 네. 부부싸움을 안 할까에 대해서 네. 답변해 주신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안정권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부 수입이 이렇게 네. 많이 일을 하시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완전한 안정권은 없는 것 같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싸움은 벌어져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500에서 700 정도의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신 분들은 좀 만족도가 높다? 있는 것 같고 같이 그래도 좀 으쌰으쌰하면서 잘 사시는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적으면은 부족하다고 많이 아이 키우면서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700이 넘어가면은 또 다른 또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너무 궁금해요. 돈이 많은데 왜 또 싸우는지. 네, 또 많이 버니까 좀 더 이제 생활 수준을 높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학군지로 이사를 가자거나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너무 많으면은 그 네. 많은 거를 어디다 쓸지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이 네. 일치하지 않으면 또 싸우게 되고 또 그게 또 싸움이 격해지면 또 이혼까지 가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걸 보고 이제 처음 알았어요. 네. 얘기할 때. 어쨌든 지금 본업이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드라마 집필도 하시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하루를 효율적으로 쓰는 노하우나 팁 같은 거 몇 가지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글을 써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직업으로 글 쓰는 사람 아니었지만 네. 그게 결국 제 미래를 되게 많이 바꿔준 것처럼 시간도 되게 적립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글을 쓰고 싶다거나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뭐 편집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막 시간이 없어도 저는 하루에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하루에 1시간씩 5년이 쌓이면 그때는 그거를 또 다른 업으로 삼을 만큼 충분히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종류인가요? 그냥 뭐 누가 만약에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상처받고 자기 전에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웬만한 일을 그냥 다 넘어가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뭐 음식이 내가 주문한 게 아닌 게 나왔다. 그럼 그냥 먹는다든지 뭐 계속 별거 아닌 일에 에너지 안 쓰려고 노력한다고 안 되긴 하는데 이게 훈련을 되게 오래 하면 아 그래요? 원래는 바뀌어요. 신경 연연하는 성격이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워낙에 바쁘게 하루가 돌아가니까 네.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맞아요, 네네.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런 최윤아 변호사님께 완벽한 하루라면 어떤 날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애들이 빨리 잠들면 제일 완벽한. 몇 시에 자나요? 빨리 그러니까 자면? 정말 빨리 자면 10시고 늦게 자면 12시거든요. 그 2시간이 좀 커요. 밤에 글이 되게 잘 써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 자면 그날 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하루고 그냥 제가 자기 전에 어떤 스트레스가 없이 평온한 상태면 진짜 오늘 하루 잘 완벽한 살았다, 자기 하루인 전에. 것 같아요. 네. 최윤아 변호사님이 돈을 버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결핍을 채우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애초에 좀 굉장히 행복하고 결핍이 없는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제가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유나야, 넌 조금 빠져 있어. 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이유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럼 채워지셨나요? 말씀하셨던 그 결핍이라는 것이? 많이 채워진 것 같고 또 더 채워 나가겠지만 이제 정말로 뭐 저희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 보면은 정말 일하기 잘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도 좀 쌓이고 수입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셨는데 네. 돈 앞에서 변호사님은 모험을 하는 모험형 인간이신지 아니면 네. 그냥 차곡차곡 모으시는 개미형 인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미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친구들이 저한테 인지부조하냐고 하더라고요. 너 정도면 되게 모험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돈을 쓰는 편이고 그냥 일반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갖고 싶은 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는 적게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은 딱히 뭘 투입하거나 하진 않고 예전에 한 2017년, 8년 이럴 때 코인이랑 주식이랑 뭐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좀 굵직한 것들 몇 개 사놓고 그냥 안 몇 보고 년 계세요?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가장 플렉스했던 순간 제가 2달 전에, 3달 전에 따끈따끈한 얘기는. 네, 차를 샀는데 오. 이제 차를 바꿀 때 원래는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사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떡해, 나 너무 부러워. 진짜 너무 부럽다. 너무 멋있어요. 작가님도 사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사세요. 저는 뭐지 몇 개월로 샀지 나? 60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네, 책이 충분히, 잘 돼야 네, 되는데 제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최은하 변호사님과 이렇게 길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쓴 소설 중에 변호사님께 선물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구절을 준비해온 이유는 이 소설 속 주인공이 전문직 여성이에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되게 유능한데 운전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 연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수의 마지막 단계로 이 연수 선생님이 자기 차를 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따라오는 장면인데 어쨌든 인생이란 건 다 누구에게나 초행길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인생 2번 사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고 싶었던 변호사와 작가란 2가지 직업을 정말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잘하고 있다라는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생각해 왔습니다. 진짜 살면서 뭔가 하는 일들이 진짜 어쨌든 잘 안 되고 네. 힘들어도 제가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의의를 두는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뭐든지 시작은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시작한 만큼 뭐가 막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나름 이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가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주신 구절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최은하 변호사님에게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일의 기쁨은 쓸모 있음이고 슬픔은 체력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PT에 더 투자를 하셔야겠다. PT를 좀